사람은 집에서 시작해 집에서 끝납니다. 집은 단지 거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고 미래의 계획이 담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언제나 정책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부동산 대출에 대해 새로운 규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누구에게는 또 하나의 벽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은 어떤 희생을 요구할까? 부동산 대출 규제는 쉽게 말해 빚을 쉽게 못 내게 하는 정책입니다. 투자를 막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며 과열된 시장의 숨을 고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점은 분명합니다. 무리한 대출이 줄어들면 집값 상승 속도는 늦춰집니다. 그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숨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집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수단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단기 투기 수요에겐 이 규제가 큰 장벽이 됩니다. 과열된 지역, 풍선 효과, 갭 투자 같은 부작용을 정책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가 모두에게 이로운 건 아닙니다. 집을 사고 싶은 서민, 특히 생애 첫 집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이 규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더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가까워지지 않고 현금 자산이 없는 사람에겐 여전히 높은 벽처럼 느껴집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중산층이 생활형 부동산 확보에도 큰 제약이 생깁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금융 건전성을 동시에 바라보려 하지만 현실은 그 둘 사이에서 늘 누군가가 소외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 정책이란 한쪽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과열을 막으면서도 실수요자에겐 기회를 열어주는 규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건 공정한 규제와 선별적 유연성의 결합입니다. 모두를 위한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정책도 이제는 거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빚으로 불안하게 버티는 가족이 있고 투기로 불로소득을 쌓는 구조가 있습니다. 규제는 그 사이에서 누구의 편이 아닌 무엇이 정의인가를 묻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삶의 언어로 물어야 합니다.